전 세계가 이상 한파 때문에 난립니다만, 우리 이웃나라, 중국, 대만, 일본이 그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볼게요. 네, 대만과 일본에 이례적인 한파 폭설이 몰아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난방이 어렵고 겨울철 습도가 높은 대만에서는 저체온증으로 99명의 사망자도 발생했고요. 또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도 121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북동부를 중심으로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기록적인 눈이 내렸습니다. 최대 224cm의 적설량을 기록한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78살 남성이 제설기에 깔려서 숨지는가 하면 73살 남성은 눈에 파묻혀서 숨졌고 심폐정지 사례 등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224cm면 이게 이제 동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눈이 네. 얼마나 온 거야? 이게 뭐 영하 20도에 동사하는 게 아니고, 뭐 영상 1, 2도, 또 영하 1, 2도만 돼도 이 사람들은 동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열대에서 살아봐서 이러한 이게 너무 저체온인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사부진으로 해갖고 사망을 하게 되는 거의 지금 냉동창고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기상 이번을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안 겪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 안에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되게 우린 그냥 태어나 보니까 사계절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생각해 보면 되게 극한적인 나이. 굉장히 독하게 어려서부터 적응이 된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살아. 우리는 영하 30도부터 영상 30도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러니까. 거기에 15도 보태서 살아요. 그래서 영상 45도부터 네. 영하 45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기본 베이스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일단 그 정도 그 편차 안에서는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배웠는데 네. 정말 너무 날씨가 극단적인 나라. 그 사계절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니까 사계절이 좋은 건 줄 알고. 우리가 뭐 온돌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추우면 온돌을 왜 개발을 하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모두 하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온돌 문화가 여름엔 냉방도 돼요. 불 안 떼면 돌맞기 시원하거든. 그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발효 음식 많이 먹는다? 당연한 거 아니야. 겨울 되면 먹거리가 없으니까. 가을 되면 쟁여 넣는 거고. 우리가 산물이 많이 난다? 당연한 거지. 사계절 내내 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사계절마다 나는 식재료들을 다 먹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드디어 이 위기 상황에 이걸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전차나 자동차들이 외국 가서 호평을 받습니까? 다 버틸 수 있어요. 다 버텨요. 러시아에서부터 적도까지 어디다 갖다 놔도 특별한 수위 없이 다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영하의 날씨 아이폰 꺼지대요? 와이파이 선생님. 그쵸? 우리나라 휴대폰은 안 안 꺼집니다. 꺼집니다. 절대 안 꺼집니다. 튼튼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못됐는데요. 막 그 방수 실험한다고 일부러 목욕탕 욕조 안에 2시간씩 담가놓고 냉동실에 넣어보고 막 이러면서 배터리 얼마나 빨리 떨어지니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콜라에 넣어보고. 네, 막 그런 게 오히려 한단 말이에요. 유튜버들 다 하죠. 그래서 고장나면 자랑스럽게 갖고 가고 고쳐내라고 블랙컨슈머 당당하게. 큰 소리. 버릇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물에 좀 담갔다고 휴대폰이 고장날 수가 있냐고. 그래서 당근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쪽 파미르고원에서 한국을 만들어갖고 쭉 퍼져서 살아보시다가 그나마 제일 앞으로 안전하고 지진, 기후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제일 안전할 만한 땅을 잡아갖고 이 위치해 준 게 한반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빙하기가 와도요. 네. 빙하기가 와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바다 수위가 내려가면서 날씨는 조금 추워지긴 하지만 바다 수위가 내려가면 육지가 더 넓어져요. 예를 들어 그래서 거꾸로 홍수기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10%가 산지야. 산지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30%만 잠기고 나머지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인 거예요. 야, 한때 사실 단군 할아버지가 이 털을 잡으실 때 눈탱이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 이거는 미래를 내다본 포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가 70%그 얘기하니까 그 노스페이스 입는 이유를 그렇지. 산지가 70%라고 했던 그 사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 반팔 입고 사는 나라 국민들이 전 국민이 노스페이스를 하나씩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지. 네. 하나만 가지고 있게요. 식구별로 다 갖고 있어. 다 가지고 네. 있어. 이제 안 입겠죠? 또? 당분간 또 계속 입어야 될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기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아마 나가게 되겠죠? 오늘 나가나요? 네. 거세경제 시간에도 기후와 이런 혹한과 관련된 경제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동아시아의 이런 극한의 어떤 그 추위가 내려오는 거를 저는 이미 6개월 전에 여름에 예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단군 이래 최고의 추운 겨울이 온다고 지금 그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오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프로에서 하게 되면 일단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북극권에 얼음이 녹았어요. 빙하가 녹았습니다. 녹은 게 다 물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증발을 해갖고 비구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가운데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한 뭐라 그럴까요? 좀 끈적끈적한 비구름이 된 거죠. 그래서 얘네는 북극권 50도보다는 따뜻해요. 북극권 최고가 이제 50도에서 영하 50도에서 영하 90도까지 내려가니까 그거보단 따뜻한 영하 한 35도 정도 수준인 건데 그래도 추워. 근데 얘가 습기를 몽땅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따뜻하니까. 더 차가운 90도짜리 공기에 밀려갖고 영하 35도짜리 비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는 이 찬 공기가 밑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게 밑으로 흘러내려오면서 편서풍하고 부딪힙니다. 근데 편서풍은 가벼워요. 수분이 없죠.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면서 생겨나는 일종의 역작용으로 생겨진 바람이라. 그래서 이 무거운 이 고기압들이 이 편서풍을 눌러내리면서 쉽게 말해서 여름 같았으면 이 편서풍에 밀려갖고 안 내려올 구름이 밑으로 축축축축 처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은 대륙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중국 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육지가 있는 쪽으로 얘네들이 이제 흘러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흑룡강성이나 서장 지역 이쪽으로 가면 벌써 이제 영하 40도 가까운 온도에다가 거기는 뭐 폭설이 너무 내리고 있고 중국 대륙 전체의 80%가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쪽도 흘러내려옵니다. 원래 이 북한 쪽에서부터 한국 쪽으로 이렇게 공기들이 흘러내려오거든요. 고기압들이 쭉 흘러내려오는 과정들이 이제 육지에서는 저항을 받습니다. 왜냐면 육지에서 공기가 흘러가는 속도가 바다에서보다 얕은 거예요. 이렇게 느린 거예요. 저항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북부, 네, 백두산을 비롯한 그쪽에서부터 이제 저항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동해와 서해죠. 동해와 서해는 그냥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 쪽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공기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지로 내려오는 공기는 서서히 내려오고 바다로 내려오는 공기는 속도가 붙으면서 확 밀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차가워진 공기가 어디로 간다? 중국 대륙의 이제 동편, 대만 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쪽에 동해에 있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일본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기압골이 흘러내려오는 과정 중에 속도차로 인해 가지고 이 양쪽 동해바다와 서해바다 쪽에는 비구름과 차가운 성질을 가진 찬 공기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 나면 일종의 베르누이 현상이 생깁니다. 뭔 현상이요?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는 쪽으로 약해진 쪽에 있는 공기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내려오다 어떻게 되죠? 커튼이 열려지듯이 해변 쪽으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운 공기의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열대 저기압하고 만나게 되면 그 경계선에서 엄청난 폭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륙 안에 이 폭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가운데로 커튼이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변 지역, 그러니까 바닷가 쪽. 그렇죠. 울릉도, 포항, 부산, 그리고 우리 이제 서쪽으로 말하면 인천, 제주도, 당진, 그리고 해남, 요런 쪽에 이제 눈을 집중적으로 뿌리게 되는 거죠. 대신 내륙에 있는 지역은 눈이 안 오겠네. 눈이 좀 덜 오는 거죠. 아예 안 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폭설 피해가 좀 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에는 지금 눈이 엄청 내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못 피하는 두 나라가 대만하고 일본인 거죠. 섬나라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추웠던 적이 없어요. 지난 그렇죠. 빙하기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영하라고 하는 온도를 상정해 놓지 않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집 지어놓은 거 보면 뭐 저렇게 허술하게 지어놔? 옛날에는 그게 오질 않았으니까. 그런 차가운 한파가. 대만 애들은 이런 패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만도 옷을 껴입어, 워낙 그냥. 습하니까 계속 막 에어컨 틀고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파가 일단 눈이 많이 오는 것도 많이 오는 겁니다만 눈은 녹으면 그만이에요. 이 차가운 한파가 영하 35도짜리가 내려와서 뭐 어떻게 믹싱이 되더라도 영하 10도 이상만 유지하게 되면 지금 대만에 있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든 수도관은 동파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피해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한파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제가 보기엔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아니니까. 얼마나 편하게 말할 수 아유, 있습니까? 저렇게 인류애가 없어 사람이. 난 이제 인류애 같은 건 버리기로 했어. 네. 인류애가 네 집 엔진은 모르나 내가 원래 애를 싫어하거든. 근데 인류애는 특히 싫어하기로 했어. 네. 헐. 네, 인류 중에는 절대 애정을 주면 안 되는 인류들이 꽤 있어요. 네, 용산족 같은 애들. 아무튼 이와 같은 현상이 단순하게 기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의 사회 시스템 그리고 경제 시스템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거의 살벌한 기상 무기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우 일본은 차라리 지진을 쳐맞는 게 낫지. 눈을 쳐맞는 것보다. 그렇지. 지진이나 화산보다 이게 잠정적으로 일본 SOC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도 일본이 이제 눈은 원래 많이 왔었어. 위쪽은 북해도 쪽은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서 눈에 대한 대비는 좀 있는데 한파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어 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유 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아마 동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진짜 많을 거예요. 유럽 쪽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동사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스를 못 대는 가스 거예요. 보일러도 있고 가스 배관도 있는데 가스 값이 없어서 얼어 죽는 거고. 정말로요. 예. 얘네들은 뭘 떼보려고 하도 집에다가 이제 장작을 피는 거 말고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대만이 난방장치를 어떻게 하냐고. 난방기구를 어디서 구할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영하 10도 이러면 좀 웃기는데 영상 2도, 4도, 영상 9도만 돼도 얼어 죽는다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네. 야, 참 옛날에는 그렇게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참 부러웠는데 예. 왜냐면 우리는 옷을 사시사철 옷을 되게 많이 사야 돼. 그쵸. 그 감기를 계절마다. 갈고 살잖아. 계절을 바뀔 때마다. 한절기마다 감기 한절기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감기 바이러스들하고 싸웠으니 얼마나 독하겠냐고 우리 몸의 저항력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사스, 뭐 메르스, 뭐 이런 거 막 난리 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김치 먹어서 사스에 강한가 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원래 사계절이었네. 독하게 키워서 그래. 아, 더
이렇게. 웬만한 호흡기 질환들은 어릴 때부터 다 달고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에서 눈 오는데 눈밭에 우통 벗고 구보하고 참 들어 그러잖아요. 맞아요. 대만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인 거죠. 다 죽죠. 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그런 경험들 대부분 절반 이상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다 해요? 다 합니다. 아이고. 싫어하면 어떻게? 저는 싫어해도 억지로 시킵니다. 왜냐하면 선임자가 했기 때문에 후임이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간부들도 하는데 어떻게 병이 안 해요? 아니 그 애들 중에 몸이 약한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따뜻해진다고 빨리 뛰라고. 추우면 더 빨리 뛰라 그래. 정말 강하게 키우네요. 네. 뛰어야 열이 올라서 안 춥다 빨리 뛰자. 인권 따위는 개나 줘버렸군요. 우리는 네. 군대가 그렇죠. 아무튼 이번 그 폭설과 한파는 우리나라도 뭐 힘든 겨울을 맞게 할 겁니다. 가스비도 올랐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겨울을 보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영하 10도, 체감온도 20도에도 우리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국민들한테 영상 8도에 사람이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는 건데, 저거는 애초에 지네가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수준 이상의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도 눈이 한 20-30cm 올 때는 어떻게든 치웁니다. 네. 근데 그 이상 오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사는 게 그냥 뭐라 그럴까? 관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해도 같은 데는 겨울 되면 고립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네. 맞아. 이게 눈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지붕 위에 그 무게 때문에 집이 무너질까봐 눈을 맞으면서 계속 지붕 위에 올라가고 눈을 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참 밀어내다 보면 집이 없어져요. 왜? 눈에 묻혀가지고 어머. 집이 없어지는 거죠. 아, 밀어내니까 그게 눈이 그게 밑에서 더 쌓여서. 우주로 가겠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땅굴을 파고 눈에다가 땅굴을 파고 그쪽으로 이제 옮겨 다니는 이런 생활이 당연히 돼 있는 거고, 일본 정부는 그게 숙명이다. 그러고 살아라. 국가가 해줄 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 그 얘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었는데 국가가 해줄 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눈이 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행히 단군 할아버지의 이 기가 막힌 이 이 양쪽으로 있는 동해와 서해의 이 기가 막힌 기압골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상재해를 덜 당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 그 점에서 좀 위안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좋은 면을 또 이렇게 발견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어려우시면, 좀 화나시면 대만하고 일본 뉴스를 보세요. 난립니다. 막 신기록이라고. 이 새끼들은 지들이 죽어나가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 무슨 뭐 역대 최대의 눈이 뭐 내렸다는 등, 뭐 적설량 신기록을 세웠다는 등, 막 이러면서 보도를 해요. 그래서 좋단 얘기니? 대책 없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근데 진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사실 온돌인데다가 전기장판까지. 심지어 전기장판 전자파 나온다고 요즘 온수매트로 다 바꿨거든요. 카본 매트까지 예. 발전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적외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있더라는 거야, 한겨울에. 맞아. 외국인들은 집안에서 추워요. 그렇죠. 집안에서 다 껴입고 있죠. 네. 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얘네들은 너무 심하게 어떤 에너지 소비나 문명에 뭘 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에너지 효율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많이 소비하는 나라도 맞아요. 아니라고. 예, 소비량이 네.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인의 저력은 진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엘사가 한국 출신이라는 저희 와이 파랑새님께서 추운 날씨에도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민족.